법원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낸 재판을 미루고 검찰 수사 정보가 이재명의 손에 들어가고 국회는 예비 빵제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판 정치법까지 통과를 시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또 이럽니다. 정말 사법부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거 하나 처리를 못합니까? 그것도 법대로 말이죠. 일반 국민이었다라고 하면 벌써 철컹철컹 깜빵 갔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앞에만 가면 무너집니다. 이재명 앞에 또 백기를 들고 국민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6월 18일 국민은 이날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말이죠. 이재명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기일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선거 전에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6.3 대선 전에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책임 회피, 비겁함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외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있죠. 이게 단순한 사법의 독립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법부의 항복 선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벌어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재명 성남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PC 하드를 외부에 은닉했다라는 내부자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하드를 공개하면서 곧 압수수색이 나온다라는 말을 들었다. 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가? 누가 알려줬는가? 게다가 같은 날 민주당은 말이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법사위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입법부 장악 끝판 대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고 그의 모든 범죄 혐의는 임기 뒤로 유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이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죄가 있어도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법의 민낯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을 위해서 헌법을 유린한 민주당의 정략을 그리고 국민이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법치에 대한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이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이 감정과 누구의 압력으로부터 판단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 그렇게 기대를 했건만 이 사법부마저도 이 국민들에게 이런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라는 게 이 사법부가 누구를 위한 독립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파기환송심 연기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일까?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 5월에 예정되어 있었죠. 이 대법원이 빠르게 움직였던 것만큼 이제 고법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대선 전에 판결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기일 조정이 아니죠. 선거 전에 유죄 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신호로 저는 읽었습니다. 재판부 공식 설명 매우 비겁하죠. 내외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유. 얼뜻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내외 간섭이라는 게 대체 뭔지 국민 여론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압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이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 송희경, 박주연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죠. 형사 분야에서 비교적 신중하고 온건한 성향을 보이는 평이 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인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렸던 이력이 종종 있습니다. 송희경, 박주영 판사 역시 형사 합의부 경험이 짧지만 검찰의 증거 제출 기각률이 높았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재판부가 지금 외부 간섭을 피하겠다라면서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라는 것은 판결의 독립성이 아니라 정치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파기환송이 뭡니까?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사건, 예비 빵제비 전과 5범이다 라는 겁니다. 전과 4범도 기가 찰 노릇인데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로 전과 5범이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는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정치인이다라고 대법원이 말을 한 거죠. 본질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형량과 절차 장비를 위한 마무리로 고법에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법에 유죄마저 형량 좀 조절하고 절차적으로 마무리해서 다시 올려보내. 요거 도장 꽝꽝꽝 찍기 전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 사건이 대선 이후로 밀린다라는 건 재판을 피고인 중심으로 맞추겠다라는 정치적 판단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대통령 재판 정치법과도 정교하게 맞물린다라는 겁니다. 유죄 확정을 앞둔 피고인 이재명,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이번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그 유죄 여부를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감추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건 선거 전까지 국민은 이재명이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내 마음은 유죄 확실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완벽하게 꽝꽝꽝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다 무죄다 확실하게 알 수 없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를 벌일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법치의 마비, 사법의 항복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국민의 판단을 방해하겠다라는 고백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비겁하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충분히 이러고도 남는다. 사법부를 아주 우스운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검찰 정보 유출과 조직적 증거 은닉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이재명의 성남시 부패, 부정, 그리고 아주 검은 세력들과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월 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백광현 씨.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비닐에 쌓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의 측근이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고 하드를 숨겼다. 그러니까 중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하드디스크를 숨기기 위해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마누라 깜빵 갔다 온 정경심 교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하드가 단순한 전자부품 아니죠. 그 하드디스크 안에는요, 성남시청 정무직 공무원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폭로한 인물은 이 백광현 씨고요.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하드디스크 내에 내용이 아닙니다. 전달의 경위다라는 거죠. 이 하드디스크를 전달받은 지인은 이재명 측근에게서 곧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 같다, 맡아달라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에 경찰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검찰의 수사 정보가 사전에 흘러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 측근이 어떻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았냐라는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 누가 정보를 흘렸을까? 왜 그 정보가 범죄 은폐에 사용되었는가 말이죠.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죠. 수사 기밀 유출이자 증거 인멸의 공모 정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이 되었다. 직권남용과 공영정과 기록 손상죄에 해당된다라는 말입니다.
백강현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조명현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재명 측 보좌진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할 인물입니다. 이번에 이 백강현 씨가 말이죠. 물리적 증거물과 경위 진술을 갖춘 폭로를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이재명이 직접 고소해줬으면 좋겠다. 제3자의 고발로 뒤에 숨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욕하던 정치, 검찰, 사실은 공범이었다라는 것으로 이 결론이 떨어지는데요. 민주당 이재명이 줄곧 외쳐오던 정치, 검찰 프레임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이재명 측에 흘렸다. 이재명 측은 그 정보로 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기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죠. 범죄적 협력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정보원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런 구조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재명은 거대 부패 조직의 카르텔 정점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죄를 덮는 선거법을 오늘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재판 정지법이다 라고 하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정지한다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법이죠.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법. 이건 말이죠. 이재명의 무죄 대기법 또는 범죄 유예법 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의 6 신설안.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이 문장 하나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은 이 조항 하나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라는 겁니다. 법 위에 사람 서 있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뚝 서 있다. 입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결국은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말하죠.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판까지는 해석이 분분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 해석 싸움을 입법으로 정지시켰습니다. 그냥 끝났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라고 선언한 거죠.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정지시킨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뭐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위중교사 뭐 이런 줄줄이 떼줄이 있는 재판 다 전면 중단입니다. 파기환송된 선거법 재판조차 정지시킨다라는 거죠. 임기 5년 동안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이게 곧 유죄 확정 피고인을 임기 5년짜리 면죄부로 덮어버린 겁니다. 입법 쿠데타죠. 국민 없는 입법, 정의 없는 통과, 이 대한민국은 이제 뭐 날아가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을 수 없었죠. 법사위에서 퇴장으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뿐입니다. 토론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대가리로 밀어붙였죠. 정치가 법치를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입니다. 국민의 재판권과 헌법 주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 오로지 리짜이밍의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평등 앞에 설 권리를 희생시킨 겁니다. 아, 대단하죠? 대단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은 숨었고 입법은 굴복했고 정치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한 줄기 빛을 원하는데 말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냉정한 분석을 한번 요해봤습니다. 이 물음에 감정 없이 답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챗 GPT밖에 없더라고요. 챗 GPT 이제 4 모델에서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변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냉정히 평가받아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론조사 수치상 유리한 출발점은 허상에 가깝다. 처음부터 약간은 웃게 됐는데요.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라도 뭐 위로받지 않으면 진짜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챗GPT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대부분 대선 여론조사에서 1 위를 달리고 있다.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40% 초반. 그러나 이 수치는 반사 이익과 구조적 분열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경선 혼란과 비윤계 분열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한덕수와 김문수의 후보 단일화가 6시 이후에 있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한동훈 등 내부 분열형 주자가 보수표를 갉아먹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새로운 정치적 통로를 못 찾고 떠돌고 있다. 즉 실제 대결 구도에서의 검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김문수, 황교안, 한덕수 같은 정통 보수 단일 후보가 정리가 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빠르게 수축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호감도와 부정적 인식. 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74%대에서 79%대, 역대 대선 후보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 퇴임 직후의 지지율과 맞먹는 수치죠. 그런데 여기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도 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혹 논란도 있고 위증교사, 검사사칭, 폭언 등 각종 품격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중도층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챗GPT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정 지지층 외에는 확장력이 거의 없는 인물이며 이 구조는 결선 투표제에서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이 반 이재명 정서를 결집하라라고 챗GPT가 쉽게 얘기하면 솔루션을 제시해 준 거죠. 자, 본선 경쟁력은 정치적 중도와 무당층의 심리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따 이재명 거북하네, 이 사람 안 되겠다라는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건가? 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을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게 되겠는가? 이 질문은 여론조사보다 강력한 선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대선 막판에 등장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와의 대조 효과 또는 김문수 후보와의 대조 효과, 이렇게 이 비교 프레임이 작동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당선 확률은 30% 미만으로 급락할 수 있다라고 챗GPT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가 아니라 유리한 후보로 승부를 보라라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가장 유력해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정당의 단일화, 반 이재명의 결집, 검증 리스크 폭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검증 리스크 폭로가 결합하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유리한 후보일 뿐이다 라고 AI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이 내린다. 그리고 국민은 지금 눈앞에 놓인 거대 사법 쿠데타를 보고 있다라고 이 글을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국민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로부터 국민의 주권인 이제 한 표 한 표 투표를 지켜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낸 재판을 미루고 검찰 수사 정보가 이재명의 손에 들어가고 국회는 예비 빵제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판 정치법까지 통과를 시켰죠. 국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 누군지, 이 정의 위에 올라선 권력이 누군지. 지금 한 사람의 당선을 막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영원히 묻어두느냐. 이재명의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정치보다 헌법이 먼저라는 단 한 번의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